오늘 수업 계속 진행을 해보면, 지난 시간 조건부에서 끝났으니까 조건부 바로 가서 조건부를 물어볼 때는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와. 뭐뭐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돼. 뭐뭐 했을 때 어떻게 될 확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남학생, 여기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남학생을 뽑았다. 남학생을 뽑았을 때 그때 그 남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을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남학생을 뽑았는데 그 남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지 않을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여기서 뭘 했을 때 얘가 바로 뭐가 되냐? 전사건이 되는 거야. 뭐 했을 때 뭐가 될 확률. 자, 표현 어떻게 하냐면 P, B 기분 A, 이렇게. P, B 기분 A. 그래서 A를 했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럼 여기서 봐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다. 그럼 A를 전체로 봤다라면, 분모로 봤다면 분자에는 어떤 애가 올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야 되지. 그럼 A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B가 일어날 확률이 분자에 오겠네. 맞아?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다. A가 일어난 게 전체 사건으로, 전 사건으로 보면 분자엔 뭐가 온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가 일어나겠네 라는 거야. 해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전체 사건에서 A 사건, B 사건이 있을 때 P, B 기분 A, 다시 말하면 A가 일어났을 때 이 A를 전체로 본다라는 거야. 이 A를 전체로 보고 그때 B가 일어날 확률, A와 B의 교집합이 될 확률, 얘를 우리는 조건부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A라는 조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B라는 조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라는 거. 해서 말로는 P, B 기분 A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는 어떻게 정리되냐?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확률이라는 표현은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서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A 집합의 원소분의 AB 교집합의 원소라고 쓰셔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분모끼리 서로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둘이 같은 표현. 어떻게 쓸 때? 조건부로 표현이 됐을 때.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우측에 있는 바로 문제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제 보면,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는 0.6, PB는 0.5, PA 합 B는 0.8,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0.8이래. 그러면 문제 수준 얘 합 A, B 요 세 개를 보고서 우리가 이걸 쓸 수 있어. 자, A와 B,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누구를 빼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지. 자, 얘가 0.8이야. 0.6이야. 0.5야. 그럼 여기에 누가 와야 될까? 0.3이 오면 되겠다. 됐지? 그럼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 몇이다? 0.3이다. 문제도 준 정보는 이거예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3인 거야. 자, 요 친구 물어보고 있네요. 조건부 물어보고 있지. 자, 조건부 기호로 물어보고 있다.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다시 말하면 A가 일어났을 때 이게 전사건이 됐을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게 이게 조건부. 그럼 문제 다 채워넣을 수 있지? PA 0.6, A와 B,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 0.3 해서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 0.5가 되겠다 라는 거죠. 요렇게. 그치?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이거 약분 막 이상하게 해갖고 하면 안 된다잉. 아시겠죠? 자, 요런 문제가 되겠고요. 2번 문제로 가보시면 마찬가지. B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 요거 볼게요. A와 B, A가 일어나고 B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6분의 1이야. 이때 요 부분 PA 기분 B 여집합이네요. 이거 뭔 소리니?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A와 B가 둘 다 A는 일어나면서 B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면
PB 확률 알고 있어. 3분의 1이야. 그럼 이거 여사건이죠. 몇이에요? 3분의 2. 이렇게. 문제에서 줬네. 6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4분의 1이죠. 이렇게요. 자, 이런 문제들. 1번.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말이 좀 어려울 거야. 이게 말로 나오면 좀 어렵거든.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말로 나온 건데, 봐봐. 남학생 20에 여학생 15인 반에서 남자 10, 여자 5명이 A 영화를 봤대. 35명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을 선택했더니 A를 보았을 때, 잠깐만요. 네. 저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놀러 가라고 또. 또 무슨 호텔 또 공짜로 가라고 또 그냥. 자, 보겠습니다. 남자 20, 여자 15인 반에서 남자 10, 여자 5이 A 영화 봤습니다. 자, 35명 중에 한 명을 선택했는데 영화를 보았어.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잘 보세요. 한 명을 선택했는데 걔가 A라는 영화를 봤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A 영화를 본 학생을 골랐는데 걔가 여학생일 확률이야. 됐어요? A라는 영화를 본 학생을 골랐어. 근데 걔가 여학생인 거야. 그럼 A라는 영화를 본 애들은 전체 몇 명 있어? 남자 10명에 여자 5명. 전체 몇 명? 15명이지. 그 중에 A라는 영화를 본 여학생은 몇 명이야? 5명인 거죠. 3분의 1입니다. 끝. 됐죠? 자, 조건부 말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우리 접근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A를 본 학생은 전체 15명인데 그 중에 A를 본 여학생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다릅니다. 한 명을 선택했는데 A 영화를 봤어. 그때 그 학생이 여학생의 확률과 전체 35명 중에 여학생이면서 A 영화를 본 학생의 확률은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전체 중에 A도 보고 여자애인 확률 이거랑 한 명을 선택했는데 A 영화를 봤어.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하고는 달라요. 물어본 내용이 다릅니다.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자, 4번 보시면 참가한 50명의 동호회원 중에 마라톤 완주한 회원과 기권한 회원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회원 중에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습니다. 한 명의 그 회원이 여성이었을 때 완주했을 확률. 자,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여자이면서 완주했을 확률이죠. 여자인데 완주했다라는 거. 조건부 표현이에요. 그럼 여자인데 여자 몇 명? 15명. 그 중에 완주했다? 9명 되겠죠. 15분의 9, 5분의 3 이렇게 표현되겠죠. 얘가 바로 P라는 겁니다. 100을 곱하면 그게 답이 되겠죠. 60 이렇게요. 자, 달라요. 뭐가 달라? 한 명을 선택했는데 여자이면서 완주한 사람 이거랑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여자야. 그때 이 여자가 완주했을 확률 요겁니다. 여자를 골랐다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10으로 보고요. 그 중에 여자 중에 완주한 사람 9명 15분의 9가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표현이 다르니까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자, 5번 문제 보시면 A, B, C, D, E, F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를 뒤집어 놓고 갑을 두 사람이 가불의 순서로 한 장씩 뒤집으려고 할 겁니다. 을이 뒤집은 카드에 자음이 적혀 있을 때, 을이 뒤집은 카드에 자음이 적혀 있을 때 갑이 뒤집은 카드에도 자음이 적혀 있었을 확률 구합시다. 보세요. 을이 뒤집은 카드에 자음이 적혀 있을 때 이게 전체가 되는 거야. 전체는 뭐냐? 을이 자음을 뒤집었을 때가 전체가 돼요. 됐죠? 이게 전사건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분자에는 누가 오냐? 갑이 자음, 을도 자음을 뒤집은 경우가 바로 분자에 오는 값이 되겠죠. 자, 분모는 뭐가 돼? 을이 자음을 뒤집었을 때. 그때 갑도 자음을 뒤집었을 확률. 말이 다릅니다. 갑이 자음을 뒤집고 을이 자음을 뒤집었다.
그때 확률을 구하시오가 아니고요. 을이 뒤집은 게 자음일 때 갑이 뒤집은 것도 자음일 확률인 겁니다. 그럼 분모를 보시면 이 전체 경우 보시면 자, 갑이 먼저 카드를 뒤집고 그 다음 을이 카드를 뒤집죠. 자, 생각해 보세요. 갑이 자음을 뒤집고 을이 자음을 뒤집는 확률, 갑이 모음을 뒤집고 을이 자음을 뒤집을 확률,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이 둘 다 을이 자음을 뒤집을 확률이야. 그러면 맨 처음 이 경우 볼게요. 갑이 자음을 뒤집었습니다. 자, 자음, 모음 먼저 생각을 해볼게. 자, 모음이 누구 있냐면 A, E 요렇게 있죠. 그리고 자음은요 B, C, D, F 요렇게 있네요. 자, 갑이 자음을 뒤집을 확률 전체 6개 중에 4개 됐죠? 을이 자음을 뒤집을 확률 하나 뽑았으니까 5개 중에 자음 남은 거 3개 되겠죠. 이게 갑을 둘 다 자음을 뽑을 확률. 자, 30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갑이 모음을 뽑을 확률 6개 중에 2개가 모음이죠. 그럼 을이 자음 뽑을 확률 5개 중에 4개. 30분의 8 되겠죠. 둘이 더해서 30분의 20. 됐지? 몇이에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확률. 전체 확률 3분의 2. 여기서 갑도 자음, 을도 자음. 여기죠. 갑도 자음, 을도 자음 뽑았을 확률. 몇이에요? 30분의 12였죠. 요렇게요. 자, 약분돼서 계산합니다. 분모, 분자. 자, 약분해서 계산할게요. 이렇게 10분의 6. 다시 말해서 5분의 3이 되겠다라는 거. 됐죠? 이렇게 표현하자는 겁니다. 됐어요? 조건부라는 표현의 말 자체가 좀 달라. 뭐 했을 때 그때 무엇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전체가 바뀌어요. 요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조건부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곱셈 정리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조건부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녹화 안 하고 있었다. 아니다, 하고 있었다. 깜짝아. 자, 조건부 써보시면, 자, P given A라는 표현. 얘는 뭐냐? P가 일어났을 때 그때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얘기해줘. 여기다가 양변에 PA를 곱하면 PA 곱하기 PB given A. 얘는 뭐와 같다? PA 교집합 B와 같다라는 거죠. 자, 이 표현을 써놓은 게 바로 곱셈 정리입니다.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죠? 이 표현 써놓은 게 곱셈 정리예요. 그러면 조건부 A를 뽑았을 때 B를 뽑을 확률에다가, 다시 A를 뽑았을 때 B를 뽑을 확률에다가 이 부분입니다. A를 뽑을 확률을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A, B를 동시에 뽑을 확률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말 다시 한번 보세요. A를 뽑았을 때 B를 뽑을 확률, 여기다가 A 뽑았을 확률, A를 뽑는 확률을 곱해주면 A, B 동시에 뽑은 확률이 나온다라는 거야. 말을 잘 듣고 따라오시면 사실 여기 있는 이 공식 갖고 문제 푸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 나오는 문제들 대부분은 전부 다 그냥 읽으면서 풀면 답이 나와요. 굳이 시까지, 곱셈 정리까지는 쓸 필요가 없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문자로 나왔을 때 문제들이 PA가 누구다, PB가 누구다, PB 기분 A가 누구다 그랬을 때 그때 A와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보면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공식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문제에서 얘기할 때는 이 과정을 거의 안 씁니다. 그냥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어줘. 봐봐, 이 문제야. 어떤 음식점에서 3명의 손님이 같은 종류의 우산을 맡겼습니다. 3명의 손님이 나갈 때 자신의 우산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한 사람씩 차례대로 우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모두 자기 우산을 챙겨 나갔을 확률이죠. 이거 보세요. 모두 자기 우산을 챙겨 나갔을 확률. 그럼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을 하실 건데 이렇게 푼다는 거야. 실제로 뭐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그러진 않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 봐봐. 일단 A, B, C 3명의 손님이야. 자, A, B, C 3명이라고 볼게요. 한 사람씩 차례로 우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때 자, 첫 번째 손님 있지. 처음 손님이 자신의 우산을 챙겨 나간다. 챙겨 나간다. 이 사건을 A라는 사건으로 볼게요. 크게 3가지 사건이 있으니까 A, B, C. 첫 번째는 자기 거를 챙겨 나갈게. 그 사건을 A. 자, 그 다음 처음 손님이 자신의 우산을 챙겨 나갔어. 그리고 두 번째 손님도 자기 우산을 챙겨 나가는 사건을 B라고 볼게요. 여기서 B 사건 잘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우산을 챙겨 나갔을 때 그때 자기 우산을 챙겨 나가는 사건을 B라고 하는 겁니다. B 사건 자체가 조건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 첫 번째 손님이 자기 것 챙겨 나가고 두 번째 손님도 자기 것 챙겨 나가. 그럼 세 번째 있는 손님도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손님이 자기 것 챙겨 나가고 두 번째 손님도 자기 우산 챙겨 나갔을 때 그때 세 번째 손님이 자기 우산 챙기는 사건, 얘를 C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A, B, C 사건 전부 다 조건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B, C는요 자기 우산 챙겨 나갔다 A, 첫 번째가 챙겨 나갔을 때 자기 거, 두 번째 손님도 챙겨 나가는 사건을 B, 마지막 세 번째 C라고 표현되겠죠. 이때 보세요. PA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우산 챙겨 나갈 확률은 몇일까요?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요. 됐지? 그 다음 PB 볼게요. B가 일어날 확률 잘 봐. B가 일어날 확률은 이거야. 첫 번째 사람이 자기 거 챙겨 나갔어. 우산 2개 남았지. 둘 중에 하나가 자기 거죠. 자기 걸 챙겨 나갔다. 확률 몇이야?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 C가 일어날 확률 몇일까요? 1이죠. 왜?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자기 거 챙겨 나갔으니까. 그럼 결론. 모두 자기 우산을 챙겨 나갔을 확률은 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뭐예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되겠죠. 6분의 1. 이렇게. 끝이에요. 됐죠? 그래요. 왜 그러게? 조건부로 표현하면 돼. 봐봐. 여기. 아니다. 그냥 이 끝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가 속해 있는 프로야구팀 A는요, 동수가 등판할 때 이길 확률 4분의 3, 비길 확률 6분의 1. 등판하지 않았을 때 이길 확률 5분의 2, 비길 확률 5분의 1이야. 자, 등판할 확률은 5분의 4입니다. 여기서 이겼을 확률, 이길 확률. 잘 보세요. 등판할 때 이길 확률 4분의 3이다. 그죠? 그리고 등판하지 않았을 때 이길 확률 5분의 2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동수가 등판할 확률이 5분의 4라고 그랬죠? 그럼 4분의 3이 될 확률이 몇이다? 5분의 4인 거야. 그 다음 5분의 2가 될 확률은 몇이다? 5분의 1인 거야. 등판할 확률이 5분의 4니까 얘는 등판한다? 안 한다? 등판했을 때 이긴다? 안 했을 때 이긴다. 됐죠? 끝. 5분의 3 더하기 25분의 2 되겠죠. 25분의 1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얘가 조건부에서 다 쓴 거야. 뭐냐면 A가 일어났을 때 이길 확률. 다시 말하면 등판했을 때 이길 확률. 그럼 여기다가 누구를 곱해주면? 등판했다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등판했는데 이길 확률이죠. 동시에 일어났을 때의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 등판 안 했을 때 이길 확률 있지. 등판 안 했을 때 이길 확률.
여기다 등판 안 했을 때 확률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 등판을 안 하면서 이겼을 확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에서의 곱셈 정리. 이거를 그냥 단순히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얘를 보고서 아 이거 조건부니까 곱의 정리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접근이 안 되죠. 그냥 왜? 등판을 안 했을 때 이길 확률인데 등판을 하면 5분의 4야. 둘이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등판 안 했을 때 이길 확률 5분의 2야. 등판 안 한 확률 5분의 1이야.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이거를 수식으로 그냥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C반이 우승할 확률은 P입니다. 라는 거죠, 결론. 자, A, B, C 3개 반이 있는데, 춥다. 자, A, B, C 3개 반이 있는데요. 반대항 축구 시합을 하려고 해서 추첨한 결과 C반이 부전승한 결과가 됐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림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때 과거 승률에 따르면 A반이 B반을 이길 확률이 0.5, B반이 C반 이길 확률이 0.6, C반이 A반 이길 확률 0.4, 비기는 경우 없을 때. 자, 이때 C반이 우승할 확률은 P입니다 라고 표현됐죠. 봐봐. 그러면 C반이 이긴다는 거는 여기서 한 팀이 올라와야 되죠. 자, 올라오는 팀이 A팀일 때, 올라오는 팀이 B팀일 때 각각 보자라는 거지. 자, A팀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A반이 B반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럼 올라올 확률 몇이에요? 0.5입니다. 됐죠? 그럼 문제는 A하고 C하고 경기를 할 거야. 자, A, C 경기에서 C가 이길 확률 몇이었어? 0.4였어요. 이게 바로 뭐다? A팀이 올라왔을 때 C가 이긴 확률이죠. 이거를 말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A팀이 이기고 동시에 C가 이기는 확률입니다. 됐죠? 처음에는 A가 이기고 그 다음 이어서 C가 A팀을 이길 확률이야. 연이어서 일어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부로 표현 안 됩니다. 그 다음 B 볼게요. B팀이 이겼어. 자, A반이 B를 이길 확률 0.5니까 B가 A를 이길 확률도 0.5가 되겠죠? 이때 B가 C를 이길 확률이 0.6입니다. 그럼 C가 이길 확률 몇이다? 0.4가 되겠죠. 됐지? 자, 몇이에요? 0.2. 얘도 0.2. 그럼 결론 C가 우승할 확률 0.4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몇을 곱해? 100을 곱하면 그게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보면서 이것들이 연이어 일어나. A가 이겼어. 근데 C가 이겨. B가 이겼어. 근데 C가 이겨. 단순히 곱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곱셈 정리로 풀어서 얘기하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좋다 이거. 이제 접촉이 안 돼서 막 수업이 좀 딜레이 되고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깔끔하게 잘 될 거예요. 꽤 비싸게 샀어요. 비싸게 샀어요. 자,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이라는 표현. 요거까지 보겠습니다. 두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야.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는 사건과 은퇴이가 밥을 먹는 사건이죠. 내가 밥을 먹든 안 먹든 네가 먹는 거랑 영향 안 주잖아. 이런 건 독립사건. 그럼 종속사건은 뭐냐? 서로 영향을 주는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밥 먹는 사건과 나한테 있는 돈의 사건이 되겠죠. 이렇게. 내가 돈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밥을 먹을지 굶을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는 두 사건은 종속사건. 서로 속해 있다는 거야. 어떻게든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요. 독립사건,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건부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 이 뜻이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거랑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결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둘이 독립이면 B가 일어날 확률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럼 결론? 얘는 전부 다 뭐와 같다?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는 거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냥 다 B가 일어날 확률인 겁니다. 자, 별표 3개. 3번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전부 다 뭐다?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인 겁니다. 독립사건에서 조건부 표현 요거. 자, 종속은요 서로 영향을 받아요. 그럼 얘기했던 것들이 다릅니다. 뭐 이런 끝이야. 자, 배반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일이 없는 것들 그거죠. 그럼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헷갈릴 거냐면 독립과 배반에 대해서 간혹 헷갈릴 거예요. 독립은 영향을 주지 않아. 배반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가 됩니다. 분명히 한번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교재도 보시면 밑에 계속 그거에 대해서 표로도 얘기를 하고요. 틀리지 말라고 강조를 몇 개씩 하고 있어요. 자, 독립에서의 곱셈 정리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예요. 자, 이게 앞에서 배웠던 곱셈 정리였습니다.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확률을 곱하면 뭐가 된다?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된다 였죠. 근데 요 부분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A, B가 독립이면 이거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PA, PB 둘이 곱한 거는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보자는 겁니다. 요렇게요. 종속, 독립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1번 개념이에요. 독립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두 확률을 그냥 곱하면 된다라는 거야.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A와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요. 나머지는 조건부에서 읽었던 해석했던 방법들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3번은 다 1번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가장 밑에 있는 내용 요거 하나만 더 보면, 자,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독립은 둘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독립사건. 자, 배반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배반사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독립에서 나오는 공식 밑에 하나 넣어야 있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 확률과 B 확률 곱하면 된다. 이거만 가지고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뒤로 갑니다. 1번 문제 보시면요.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고, 그죠? 요 부분. A가 일어나면서 B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1이다. 자, 독립이에요. A가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 독립입니다. 요거 볼게요. 이거 집합에서 이렇게 배웠어. A 빼기 B, 그죠? A와 B 여집합의 교집합은요 A 빼기 B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얘는 다시 말하면 A에서 뭐래라? B를 빼라였죠. 미안합니다. 다시 쓸게요. 이건 집합의 표현이고요. 정확한 확률에서의 표현은 이거죠. A, B 합친 결과에서 B 확률을 빼라. 그럼 순수하게 A에만 해당되는 부분의 확률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합집합이 4분의 3이죠. 그럼 뺐을 때 몇 나와? 4분의 1 나왔죠. 그럼 PB는 몇이다? PB는요 4분의 2,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집합에서 나온 표현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A, B가 서로 독립이야. A, B가 서로 독립이에요. 그 얘기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A와 B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하나 더. 그러면 A와 B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요. A가 일어날 확률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빼주죠.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게 뭐야? PA 곱하기 PB를 빼준다. 이 표현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준 정보들.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4분의 3. A가 일어날 확률 구할 거죠? X. B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 자,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X 되는 거죠. 요렇게. 자, 식으로 바꿔서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2분의 1 x고요. 자, 이거 넘어가면 4분의 1이 되겠죠. x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답은 2번. 자, 집합의 개념도 나오고요. 확률에서 표현했던 개념도 나옵니다. 기본 연상 계속 하는데요. 독립에서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요거죠. 요 부분.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 더한 다음에 교집합 확률, 동시 일어날 확률 빼면 되는데 독립이니까 어떻게 된다? 둘이 곱한 값이 바로 동시 일어날 확률과 같다.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에서 구할 PA를 문자로 놓은 다음 정리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어려울 거예요. 이거 계속 생각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갑을은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 생각해서 A, B 합, 다시 말하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0.7이라고 했고요. 을은 둘이 배반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A 합을 0.9로 했습니다. 이때 A와 B 두 확률의 차는 몇일까라는 거죠. 자, 독립이라고 생각했대요. 독립인 사건이 독립이라고 생각해서 0.7의 값을 얻었대요. 그럼 얘가 제대로 생각한 거죠. 그죠? 자, 독립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뭐가 된다? A 확률과 B 확률을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독립. 그러면 배반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여기서 배반. 배반이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배반 사건이에요. 두 개 차이점 요겁니다. 배반과 독립의 차이점. 그럼 PA 합 B,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했잖아. 이건 어떻게 구한 거냐면 PA하고 PB를 더하니까 몇 나왔다? 0.9 나왔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이 친구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0.7이다. 이건 뭐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요. PA, PB 빼기 PA, P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가 몇이야? 0.9예요. 얘가 몇이에요? 0.7입니다. 그럼 여기에 몇이 있는 거다? 0.2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둘이 곱한 게 0.2 더한 게 0.9예요. 자, 다시 두 수의 합이 자 A 플러스 B가 0.9인 거고 둘의 곱 A, B가 0.2인 거야. 그럼 이때 A 빼기 B에 올 수 있는 값은 몇일까? 라고 묻는 문제가 되죠. 곱셈공식 변형 문제예요. 자, 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제곱한 값은 둘이 더한 거의 제곱에 마이너스 4AB 계산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해서 이렇게 요거 제곱한 값은 제곱하면 0.81 빼기 0.8 되겠습니다. 라는 거. 그럼 몇이에요? 0.01이 되겠네요. 자, 둘이 빼서 제곱한 값은 몇이다? 0.01, 100분의 1이다. 그럼 둘이 뺀 값의 절대값은 몇일까요? 0.1 되겠죠. 10분의 1. 그래서 둘이 뺀 값의 절대값은 0.1, 답은 1번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독립과 배반의 가장 큰 차이점. 동시에 일어난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배반과 독립의 차이점이기도 하면서요. 식으로 세울 때 차이점, 교집합이 0이다. 교집합이 A 확률과 B 확률 곱한 것이다 라는 거. 식으로 세울 때의 차이도 알고 계시고요. 말로 했을 때의 차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어떤 프로야구 팀의 1번, 2번 두 명의 타자가 안타를 칠 확률이 3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타석에 들어설 때 한 명만 안타를 칠 확률. 자, 한 명만 안타를 칠 확률이야. 그럼 여기서 문제. 1, 2번 두 명의 타자가 있는데 앞에 있는 애가 안타를 치든 말든 뒤에 있는 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애가 1번이 안타를 치고 2번이 안타를 못 쳤어. 이렇게 됐을 때 확률과 1번이 안타를 못 치고 2번이 안타를 쳤어. 이렇게 될 확률. 이 둘이 뭐 해주면? 더해주면 되지 않겠어? 라는 겁니다. 끝났죠?
그지? 조건 뭐 독립이니 종속이니 배반이니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개념들을 막 어렵게 얘기하는 이유는 연산으로 표현됐을 때 정리하는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 일생활, 그냥 실생활 문제들 이렇게 쭉 텍스트로 나오는 문제들은 말만 잘 읽으시면 그게 답이 돼요. 지금처럼 경우에서 따져서 얘기해보면 되잖아. 그럼 1번이 안타를 칠 확률 3분의 1이야. 2번이 안타 칠 확률 몇이에요? 안타를 못 칠 확률 4분의 3이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첫 번째는 안타 치고 두 번째는 안타를 못 쳐. 이 확률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 1번이 안타를 못 쳐 3분의 2죠. 2번은 안타를 칩니다. 4분의 1이죠. 몇이에요? 6분의 1이네요. 됐죠? 둘이 뭐해? 더하면 그게 답. 12분의 3 플러스 2죠. 12분의 5. 3번. 이렇게. 굳이 독립이니 종속이니 조건분위를 얘기하지 않아서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죠? 문제 자체에 독립에 대한 성질은 녹아있어. 1번이 안타를 치든 말든 2번이 치는 거랑은 의미가 없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있는 그대로 문제 읽고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미 다 연습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세 사격 선수 A, B, C가 총 한 발을 쏘아서 과격에 명중시킬 때 확률이 0.8, 0.6 P예요. 세 선수가 각각 한 번씩 총을 쐈는데 3명 중 적어도 한 명은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 여기 3명 중 적어도 한 명은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 그럼 봐봐. 3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이니까 A만 명중시키거나 B만 명중시키거나 C만 명중시키거나 아니면 A, B가 명중, B, C 명중, A, C 명중 아니면 A, B, C 다 명중 했을 확률을 더해서 나온 거지. 그럼 이거 이대로 보면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여사건 이용해서. 이거에 반대되는 사건 뭐예요? 모두 다 명중의 반대가 뭐지? 명중의 반대가 명중의 반대가 무슨 단어더라? 뭐였지? 아, 모르겠네. 3명 다 불발? 아닌데. 아무튼 3명 다 명중을 못 시킬 확률 몇이다? 0.024가 된다라는 거죠. 1에서 빼면 되니까. 됐죠? 6건을 갖고서 확률 구해서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그럼 셋 다 못 맞출 확률. 자, A가 못 맞출 확률 0.2. 자, 10분의 2. B가 못 맞출 확률 10분의 4. C가 못 맞출 확률 1 빼기 P라고 쓰시면 되겠죠. 1 빼기 P. 얘가 몇이다? 1000분의 24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면 또 이제 귀찮잖아. 그치? 만 귀찮으면 하셔도 되고요. 귀찮다 싶으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얘를요, 편의상 10분의 A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못 맞출 확률이 10분의 A야. 이렇게 A에 누가 오는지 대입하면 그게 못 맞출 확률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좋은 점이 얘네 다 곱하잖아. 그러면 분모가 똑같아. 1000분의 8A예요. 자, A는 몇이다? 3이다. 그럼 못 맞출 확률은 몇이다? 10분의 3이다. 0.3이다 되는 거죠. 그럼 맞출 확률은 몇이에요? 0.7이 되겠죠. 해서 P는 몇이다? 0.7. 10 곱하면 7입니다. 이렇게 4번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우측으로 가서 독립시행 갑니다. 82페이지의 독립시행이고요. 어떤 거를 n회 반복하는 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 물론 독립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 주사위가 있어. 주사위를 4번 던져서 짝수가 일어날 확률 찾아줘 라는 거. 이런 것들이 독립시행이에요. 왜냐하면 주사위를 던진다는 건 앞에 있는 주사위가 누구 나오든 뒤에 두 번째 던지는 주사위 영향을 절대 주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 주사위 던지는 행위들은 각각 독립시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동전을 던진다 이런 거 있겠지.
동전 던진다 이런 거. 자,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진짜 만들어 보고 그 다음 문제에서 나온 식도 적어 보도록 할게. 자, 보시면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3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놓을게요. 드세요? 그때 PA 사건 A라고 볼게요. 이때 잘 보세요. 주사위 눈이 1, 2, 3, 4, 5, 6이 있잖아. 이 중에 3의 배수가 누구냐면 3하고 6 두 개밖에 없어. 자, 주사위를 3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놓겠습니다. 이때 3의 배수가 아예 안 나오는 확률은 몇일까요? 이렇게 볼게요. 3의 배수가 아예 안 나올 확률은 몇일까? 잘 봐. 3의 배수가 안 나온다는 거는 3번을 던졌다. 여기에 3의 배수가 나오면 안 돼. 확률 몇이에요? 자, 3의 배수 나올 사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요 6분의 2예요. 3분의 1. 그럼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사건 확률은 몇이에요? 3분의 2가 됩니다. 자, 3번 던졌는데 3번은 나중에 쓰고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 나온 사건 A라고 놓을게요. 자, 3번 던졌어. 이때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몇일까? 이거죠. 여기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 됐죠? 이러면 3의 배수 안 나온 거지. 몇이에요? 27분의 8 되겠습니다. 이렇게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입니다. 3번 던져서요. 그럼 이번엔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확률. 자, 이건 3배수가 0 나올 확률이야. 자, 이건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확률 찾아볼게요. 자, 3번 던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돼요. 처음에 3의 배수 나오고 그 다음 2번 3의 배수가 안 나왔어.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 3의 배수가 안 나왔고요. 가운데에 나왔고 그 다음 안 나왔어.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 처음에도 3의 배수가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3의 배수 나왔어. 이렇게 됐을 때 전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그럼 첫 번째 이때 확률은 몇이냐? 처음은 3의 배수 3분의 1 나와. 그 다음 두 번째 3의 배수가 안 나와.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 결론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지. 3의 배수가 안 나온다. 3의 배수 나온다. 3분의 1 한 번, 3분의 2는 2번 곱했다. 이게 몇 개 있어요 지금? 3개 있죠. 요렇게.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3번 던져서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번 던져서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은 몇이냐?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거죠. 3분의 1이 몇 개? 2개. 3분의 2는 몇 개? 1개. 자, 몇 가지 경우의 수? 3가지 경우의 수 있죠. 요렇게요. 이게 뭐야? 주사위 3번 던져서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3의 배수가 3번 나올 확률은요. 전부 다 3의 배수 나온다죠. 3분의 1이 3번 나와요. 됐지?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쓴 요 표현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3의 배수가 한 번 나온다는 거는 전체 3번의 기회가 있는데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건 전체 3번의 기회에 있는데 3의 배수는 몇 개 나왔다?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럼 3분의 1은 몇 개 나왔다?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애들 3분의 2는 몇 개 나왔다? 3개 나왔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개수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볼게요. 3의 배수가 하나 나왔다는 건 3번 다 던졌을 때 3의 배수 3분의 1은 몇 개 나왔다? 1개 나오고 3분의 2는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의 배수가 2번 나왔다는 말은 3의 배수 3분의 1이 2개 3분의 2는 1개 이렇게. 그 다음 3의 배수 3번 나왔다는 거는 3분의 1이 3번 3분의 2는
0번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뭘 보냐? 자,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왔어. 자, 총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중에 3의 배수는 몇 개? 0개다. 됐어요? 3개 중에 3의 배수는 하나도 뽑지 않았습니다. 의 표현이죠. 그 다음 3개 중에 3의 배수를 몇 개 뽑았다? 1개 뽑았다 라는 표현이죠. 3개 중에 하나를 뽑았어. 그게 3의 배수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씨. 요거. 여기는 3개 중에 몇 개 뽑았다? 2개 뽑았다. 3의 배수를 2개 뽑았다. 3씨.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여기는요. 3개 중에 전부 다 3개를 뽑았다. 누구? 3의 배수를. 같은 표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죠. NCR. N번 반복해서 아까 난 3번이니까 3이 온 거였습니다. 자, NCR. P. 일어날 확률이 R번 나왔습니다. 그럼 Q는 뭐예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R번 나왔죠. 전체 중에 R번 나왔으니까 전체 N에서 R을 뺀 거만큼 나왔겠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독립시행. 이거를 가지고서 이항 정리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이항 정리식이랑 똑같게 나오지. 이항 정리도 마찬가지였잖아. 앞에 있는 항에서 누구를 곱했든 뒤에 있는 항이랑 곱하는 건 영향을 주지 않아. 그것도 독립시행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쓰는 표현법이 똑같아. 이렇게 매 시행마다 확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그러면서 반복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얘를 가지고서 나중에 뭐까지 얘기하냐면 이항 분포를 얘기할 거예요. 이항 분포, 확률에서 독립시행으로 일어나는 경우, 이때 이항 분포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도록 합니다. 이건 뒤에서 통계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럼 우린 독립시행에서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몇 번 시행했는지가 중요해. 그리고 해당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빼면 되기 때문에 요 3가지만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자, 봐봐. 1번 문제 보시면 한 개의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A. 100번 던져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을 PR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P51은 뭐예요? 앞면이 몇 번 나온다? 51번 나올 확률. 그 다음 P50은 뭐예요? 앞면이 몇 번 나온다? 50번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동전을 100번 던져. 전체 100번 던져서 앞면이 51번 나오죠. 그럼 100개 중에 51개를 선택할게요. 얘네들은 뭐가 돼?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에 51제곱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뒷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전체 100번 했으니까 뒷면은 몇 번 나와? 49번 나올 거야.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마찬가지 100번 중에 앞면이 몇 번 나왔다? 50번 나왔다죠.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 50개 있어.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 마찬가지 50개 있어요. 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이거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50제곱, 2분의 1이 50제곱, 2분의 1에 100제곱, 2분의 1에 51제곱, 2분의 1에 49제곱, 2분의 1에 100제곱. 그럼 결론 약분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C 100C 51, 100C 50. 둘이 약분하시오죠? 그죠? 그럼 이것도 계산 어떻게 될까? 잘 보세요. 100C 51, 50 미안. 분자. 자, 분모 100C 51은요 100C 49랑 같은 거죠. 그죠? 100C 51은요 100C 49랑 같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서 정리를 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거 이거지 뭐. 얘는 49 팩토리얼 분의 이거 다 써야 되나? 100C 49잖아. 그지? 그럼 자
100C49라는 거는요. 49 팩토리얼을 나눈 거죠. 100P49에서. 맞아?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100P49라는 애는 어떤 애냐면 100 팩토리얼이 있을 거야. 101부터 100까지 다 곱한 거. 거기에서 누굴 나눠주면 되냐면 100부터 49개만 쓰니까 누구 나누냐? (51을) 나누면 되겠네요. 51 팩토리얼. 요렇게. 얘랑 같은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요. 요거 NCR이 있어요. NCR이 있어. 얘는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랑 같은 표현이야. 됐어 여기까지? N개 중에 R개 순서대로 세웠는데 R개끼리 위치 바뀌는 게 같은 경우야. 순서 상관없으니까. 근데 NPR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 N-1, N-2 해서 어디까지 곱하냐? N-R 플러스 1까지 곱하면 돼요. 여기까지야. 그래서 NPR을 보고서 우리가 N 팩토리얼을 일단 다 쓸게. 그 다음에 누구를 나누면 되냐? 자, 얘 하나 밑에 있는 애. 얘 하나 밑에 있는 애. 누굴까? N 팩토리얼은 이거잖아. N N-1, N-2, 2, 1까지. 여기까지잖아. 우리는 NCR 여기까지만 살려놓으면 되거든. 그럼 얘 다음에 있는 애, 얘보다 하나 작은 애. 누가 될까요? N-R 되겠죠. 그지? 얘보다 숫자 1 하나 작은 애가 N-R이 되겠지. 그럼 얘는 N-R 팩토리얼이랑 같은 값을 가져. 자, 예를 들어 볼게요. 7P3이 있어. 이거는 7, 6, 5 얘를 계산하는 거지. 맞아? 그럼 봐봐. 7, 6, 5, 4, 3, 2, 1 7 팩토리얼에서 누구를 나눠주면 돼? 4, 3, 2, 1을 나눠주면 되는 거야. 맞아? 이 4는 어디서 나오냐? 7 빼기 3 이렇게 나온 거야. 자, 10P4가 있다. 얘는요 10 9, 8, 7, 6, 5, 4, 3, 2, 1 다 곱했어. 이거 10팩토리얼이지. 10P4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만 딱 끊어야 되죠. 그럼 얘네들은 뭐 해야 돼? 없애버리면 되지. 그럼 분모에다가 6팩토리얼 쓰면 되잖아. 그럼 이 6은 어떻게 나온 거야? 10에서 4 빼서 나온 거야. 그래서 10P4를 이렇게 쓸 수 있다. 10팩토리얼에서 6팩토리얼을 나눴다. 이렇게. 같은 결과예요. 6은 어떻게 나왔다? 10에서 4를 뺀 값이야.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n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하고 r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얘를 바꿔서 쓰면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 바꾸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순열 조합에서 연산 배웠던 내용 그걸 참고한 거예요. 해서 됐죠? 100P49는 둘이 빼면 51 팩토리얼로 바꿔 쓸 수 있네요. 됐지? 그럼 얘는 100 팩토리얼, 49 팩토리얼이 원래 있었고 51 팩토리얼 생기는 거죠. 요렇게 분해. 여기도 마찬가지. 100 팩토리얼에서 둘이 뺀 값 50 팩토리얼 곱하기 50 팩토리얼. 요거죠. 분모, 분자. 그럼 얘네 약분되지. 없어지죠. 그 다음 둘이 곱했어? 둘이 곱했습니다. 잘 보세요. 50 팩토리얼하고 51 팩토리얼 약분하면 뭐 남냐? 51만 남아요. 50 팩토리얼하고 49 팩토리얼 약분하면 뭐 남냐? 50만 남습니다. 결론 50분의 51이다가 되는 거죠. 요렇게.
계산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지만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차근차근 얘기를 한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은희 잠 깼어요? 네. 안쓰러워. 졸린데 막 졸린데 막 오는 잠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막 안쓰러워요. 안쓰럽습니다 진짜.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계속 던져서 처음으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그만 던질 겁니다. 던지는 횟수가 5 이하일 확률. 1 또는 2가 나오면 그만 던질 거야. 잘 봐. 처음에 딱 던지자마자 그만둘 확률 있죠. 뭐야? 처음에 1 또는 2가 나왔어. 확률 몇이게? 6분의 2. 1 아니면 2 두 개니까 6분의 2. 3분의 1 됐죠. 처음에 끝났어. 아니면 두 번째에 끝날 수도 있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2. 처음에 실패, 두 번째에 성공. 됐죠. 두 번 만에 끝날 확률입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에 끝날 확률 있죠. 처음에 3분의 2. 두 번째도 3분의 2. 마지막 세 번째에 3분의 1 나왔을 때. 됐죠? 아니면 네 번째에 끝날 수 있지.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아니면 다섯 번째에 끝날 수도 있죠. 앞에 네 번은 계속 다른 숫자가 나오다가 마지막 1 또는 2가 나왔어. 이렇게. 이것도 전부 다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죠. 그럼 잘 보세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세제곱 더하기 3분의 1 3분의 2 4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야. 통분을 해야 됩니까?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이야. 이건 우리가 수열 단원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할 건데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얘도 좀 쉽게 계산이 돼.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단계를 모르잖아요. 그럼 뭐 한다? 실제로 다 통분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가 됩니다. 실제로 통분하려면 맨 끝에 있는 여기 보시면 3의 4제곱 81이죠. 거기에 3을 더 곱했지. 243분의 이렇게 통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를 4제곱했습니다. 16입니다. 그죠? 여긴 2를 3제곱했죠? 8이죠? 근데 3을 하나 더 곱해야 되지? 243 만들려면 83, 24 요렇게요. 여기는 4죠? 근데 3이 지금 3개밖에 없지? 3 5제곱 만들어야지. 그럼 9를 곱하겠네요. 9, 4, 36. 그 다음 여기는 27을 곱해야 되겠죠? 54. 그 다음 여기는요 81을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 다 더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요 4번 나와요. 21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이런 문제들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3번 문제가 특강 마지막 문제. 자, 한 개의 동전을 10번 던질 때 앞면이 홀수번 나올 확률을 구합시다. 자, 한 개의 동전을 10번 던질 때 앞면이 홀수번 나올 확률. 홀수번 나올 확률. 앞면이 홀수번 나온다. 그 얘기는 1번, 3번, 5번, 7번, 9번 나올 확률을 구해줘가 되겠죠? 그럼 한 번 나올 확률 이렇게 되겠네요. 전체 10번 중에 딱 한 번만 앞면이 나올 거야.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이게 한 번,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이게 9번이다 라는 거죠.
이게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독립시에. 그럼 3번 나올 확률은요. 10번 중에 3번이 앞면이 나와. 앞면 나올 확률이 3개, 뒷면 나올 확률이 7개 되겠죠. 그 다음 10C 5, 2분의 1의 5제곱, 2분의 1의 5제곱 요렇게요. 10C 7, 2분의 1의 7제곱, 2분의 1의 3제곱. 마지막 10C 9, 2분의 1의 9제곱, 2분의 1의 1제곱 요렇게요. 그럼 결론, 여기 어차피 2분의 1이 10제곱이야. 그럼 2분의 1의 10제곱 앞으로 묶어놓고 남은 거 쓸게. 10C1 더하기 10C3 더하기 10C5 더하기 10C7 더하기 10C9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문제는 2항 정리에서 2항 계수의 성질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확률 문제에서 접근이 돼.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NC0 더하기 NC1 더하기 쭉 해서 NCN까지 다 더해 뭐와 같다? 2의 N제곱과 같다. 요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더하기 해서 짝수 번째만 다 더하면 2의 N-1제곱이랑 같습니다. 마찬가지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 더해서 계속 홀수번만 계속 다 더하면 뭐가 나온다? 2의 N-1제곱이랑 같은 거야. 이거를 2항 정리, 2항 계수 성질에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얘를 이용한 문제풀이야. 여기 볼게요. 1, 3, 5, 7, 9 짝수, 홀수번째 애들만 더하고 있죠. 그럼 이건 뭐와 같은 값이냐? 2의 10-1제곱이랑 같은 값이에요. 다시 말하면 2의 9제곱 값이 되는 거야. 2분의 1의 10제곱, 2의 9제곱 곱하면요 2분의 1만 남겠죠. 이렇게 이거를 실제로 계산할 수 있냐 없냐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2항 계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풀기. 자,